자, 이번에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균일한 자기장이 있을 때 그 자기장이 전류에 어떤 자기력을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걸 보면은 전원이 있죠? 전원이 있고 저항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라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직선 도선이 그냥 이렇게 자기장이 흐르는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스위치를 닫았다고 칩시다. 닫으면 어떻게 돼요? 닫으면 이제 스위치가 닫히면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제 이 도선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계산을 해보면 되겠어요. 자, 앞에서 배웠던 거와 마찬가지로 로렌츠의 힘이 자기장만 있을 때, 그죠? QV 크로스 B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다 배웠죠. 그러면은 여기서 주목할 건 뭐예요? 전하가 흐르는데 유동 속도로 흐른다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전류 내부에서 유동 속도로 흐른다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제 이 도선이 길이는 L이고 단면적이 A라고 하면, 그죠? 부피가 이와 같이 되죠. 그러면 도선 내부의 총 전하량, 요 길이는 L이고 단면적이 A인 영역 내에서 총 전하량을 대문자 Q라고 보면 그건 어떻게 표현돼요? 네, 전하 하나하나가 소문자 Q로 대별된다고 그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전하들이 부피당 몇 개나 있느냐를 나타내는 스몰 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체가 A 곱하기 L이 뭐예요? 원기둥의 부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N 곱하기 AL이 하면 그게 뭐가 돼요? 개수가 되죠. 개수. 그러면은 요런 전하를 갖는 총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Q 대신에 대입하면 뭐예요? 스몰 q 대신에 대입하면 대문자 q 곱하기 유동속도 크로스 자기장이죠. 그렇죠? 그러면 q 대신에 요걸 대입해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BL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요 부분이 뭐예요? 요 부분이 바로 전류죠. 전류. 앞에서 배웠던 전류의 공식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유동속도에다가 벡터를 붙였던 걸 이와 같이 새로 바꿉시다. 그래서 길이 방향에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는 뭐냐? 사실 전류의 방향과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직선 도선인 경우에.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 L 크로스 B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도선하고 B필드가 직각을 이루고 있으면 어때요? 이 자기력의 크기는 직각일 경우에 그냥 별거 없죠. 그냥 I에다가 L에다가 B의 크기 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운 사람들 있겠죠.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자기장하고 직각을 이루고 있을 때, 그죠?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L이다. 자기장 내부에 들어가 있는 영역이 L이다 그러면, 그죠? 이와 같은 자기력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양전하를 띤 입자가 이와 같이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전하가 입사되면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양전하들이 여러 개가 다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다 이쪽 방향에 힘을 받겠죠. 그러면 결국은 도선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굽으면서 왼쪽 방향으로 변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스위치를 떡하니 켜면은 전류가 이와 같이 흐를 때 도선이 이렇게 불룩해지면서 힘을 받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힘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자기력의 힘이 이쪽 방향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전원을 뒤집어서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이번에는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게 되죠. 그와 같을 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오른쪽 방향으로 이와 같이 도선이 휘면서 힘을 받겠죠. 이번에는 이와 같이 힘을 받겠어요. 그래서 전원의 방향이, 전지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했느냐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흐르거나 아래에서 위쪽으로 흐를 때 힘을 받는 방향이 왼쪽을 향하게 힘을 받아서 도선이 이쪽으로, 그죠? 치우치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치우치거나가 결정될 수 있겠어요.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왼쪽으로 도선이 그죠? 변형되면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전류가 위에서 아래를 향할 때는 오른쪽으로 그죠? 변형되면서 끌려가는 그런 패턴을 갖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선형 도선이 아니라 곡선형 도선이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직선형일 때는 어때요? 지금 방향 벡터가 똑같죠. 그죠? 항상 똑같아요. 그런데 곡선형일 때는 방향 벡터가 항상 같지 않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아주 잘게 자르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곡선형으로 도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곡선형 구간들이 존재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주 좁게 그죠? 1차원 시스템을 이렇게 잘라놔야겠죠. 그래서 아주 작게 잘랐다고 치면은 그 범위 안에서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dl 벡터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겠어요. 아주 작은 세그먼트는 직선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전류 방향은 우리가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타고 흐르는 걸 전류라고 치면은 그때 화살표 방향이 다 위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형태라고 치면 되겠고, 그때 그 도선에 그죠? 아주 미소하게 잘려나간 그 부분에서의 B필드의 방향이 이와 같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죠? 미소한 자기력이 전류 곱하기 dl 크로스 B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를 생각할 수 있죠. 이 전체의 구간이 지금 자기장 내부에 존재한다. 그래서 길이가 요만큼 되는 데에서 어떤 힘을 받느냐를 계산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선적분으로 표현해서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C는 선적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전류 곱하기 라인 세그먼트에다가 그거의 방향이 전류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치에서의 자기장에 대해서 외적을 해주면 이와 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선형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면 곡선형은 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직선 도선이나 곡선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그 주변에 있으면 어떤 자기력을 받느냐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와 같이 가장 쉽게 사각형 모양의 전류고리가 있다고 칠 때 이 사각형 모양의 전류고리가 자기장 내부에 있어요. 균일한 자기장 내부에 있어요. 그러면 이 전류고리가 어떤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력을 받겠죠. 그렇죠? 예, 여기 자기력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자기장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Z축 방향으로 되어 있고, 지금 원형고리의 전류가 어떻게 흐르고 있냐면 이와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사각형 고리를 네 부분으로 나눠서 여기 1, 2, 3, 4 이렇게 이름을 짓고요. 라벨을 붙이고요. 그러면 힘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F1은 요 사각형 전류고리의 요 윗부분에 어떤 힘이 가느냐를 보면 되는데, I 곱하기 전류량이고 그 다음에 L1 크로스 B예요. 근데 L1이 어떻게 돼요? L1은 전류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요 방향이죠.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하는 방향인데, 이 방향은 어때요? 자기장의 방향하고 180도 반대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Z축을 향하니까 얘랑 얘는 어때요? 평행한 방향이죠. 평행한 상태일 때 외적은 무조건 0이에요. 그렇죠? 평행하면 사인 세타가 0이니까 이와 같이 돼요. 그러니까 0벡터가 되죠. 그러면 F3도 마찬가지로 1하고 3는 어때요? 평행한 상태를 이루니까 역시 L3 요 방향하고 B필드의 방향은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외적은 0입니다. 그래서 F1하고 F3는 별 재미없이 힘을 받지 않아요. 0벡터가 된다는 건 힘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방향하고 이 방향에 서로 평행하게 되어 있는 도선에 어떤 힘을 받는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럼 F2는
I L2 크로스 B예요. 그렇죠? 외적으로 표현되는데 L2가 어떤 방향이에요? L2가 지금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방향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Y 햇 방향이죠. 예, 마이너스 Y 햇 방향으로 흘러요. 그래서 I 곱하기 요 길이가 지금 A라고 났죠? 길이가 A니까 IA인데 마이너스 Y 햇 방향으로 흐른다 하고 B필드의 방향은 Z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고 나면 이와 같이 마이너스 IAB X 햇 그렇죠? 왜냐? Y 햇하고 Z 햇의 외적이 얼마라고요? 예, X 햇이니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F4를 봅시다. F4를 계산해 보면 그거는 뭐예요? L4 방향이에요. 그렇죠? 이번엔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방향이네요.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방향은 뭐예요? Y 햇 방향이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F2하고 F4는 어때요?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마이너스 붙고 여기 플러스니까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그려놓은 거와 마찬가지로 이쪽 도선은 어느 쪽에 힘을 받아요? 앞으로 이쪽으로 힘을 받고 튀어나온 방향으로 칠판에서 튀어나온 방향으로 힘을 받고 요 도선 세그먼트 4는 어떤 힘을 받아요? 예, 안으로 짓누르는 힘을 받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요 방향으로 힘을 받고 요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그 크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요 사각형 고리 전류 고리는 그쵸? 이쪽이나 이쪽으로 움직이진 않겠죠. 질량 중심이 움직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다르니까. 하지만 어떤 것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토크가 만들어지죠. 돌림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돌림 힘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 F4하고 F2에 의해서 힘을 받는 게 어떻게 되느냐를 봅시다. F2하고 F4가 서로 방향이 반대고 그럴 때 이제 토크를 볼 때는 토크는 뭐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중심을 O라고 했어요.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가 같죠. 2분의 B로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2분의 B죠. 이 전체가 B니까 여기가 회전축이 되겠죠. 가운데가 회전축이 돼서 2분의 B, 2분의 B가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계산을 하면 이제 이쪽은 뭐예요?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은 어때요? Z 햇 방향이죠. 그래서 2분의 B의 Z 햇 그게 RF4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F4는 아까 계산했으니까 요거예요. 그러면 요걸 계산하면 되는데 Z 햇 크로스 X 햇은 얼마예요? 그렇죠. Y 햇이죠. 그래서 2분의 IAB B의 Y 햇이에요. 그러면 이제 F2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토크는 어때요? 요쪽이죠. 요쪽은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B Z 햇이죠. 크로스 요거는 F2예요. F2는 아까 계산했지만 마이너스 IAB 그리고 X 햇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Z 햇 크로스 X 햇은 뭐라고 그랬어요? Y 햇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값은 요 값하고 같네요. 그러면은 전체 시스템은 어때요? 각각의 토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에 총합이죠. 그렇죠? 벡터의 합으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값은 2배가 되는 꼴이 되죠. 이렇게 2배가 되는 꼴이 돼요. 왜냐하면 방향도 같고 크기도 같기 때문에 2배가 되는 꼴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여기 소문자 AB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소문자 AB가 의미하는 게 전류고리 내부의 면적이죠. 면적. 여기 면적이 A 곱하기 B란 말이에요. 그래서 면적을 대문자 A라고 바꿔 쓰면 결국은 전류 곱하기 전류고리의 면적 A 곱하기 균일한 자기장 B를 곱한 요 전체가 바로 토크의 크기가 되겠죠. 그리고 방향은 Y 햇 방향이에요. 그래서 Y 햇 방향은 이와 같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고리가 사각형 전류고리가 어떤 토크를 받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각형 전류고리가 있으면 흥미롭게도 균일한
자기장 내부에서 전류고리가 회전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회전을 하느냐? 자기장의 직각인 것이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회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양쪽 이쪽은 자기장에 의해 가지고 자기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판이 여기서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기장이 생길 때 전류고리가 토크를 받아서 돌림 힘을 받아서 회전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재미있게 볼 수가 있냐면 회전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자기 쌍극자 모먼트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기 쌍극자 모먼트. 그래서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우리가 뮤라는 벡터량으로 표현하면 그 값이 뭐냐면 A예요. 그러면 요 A는 뭐겠어요? 요 A는 면적이 있으면 그 면적에 대한 벡터꼴로, 법선 벡터꼴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까지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러면 B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B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요 토크가 결국은 뮤하고 B하고의 내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 있는 값이 지금 어떤 경우에 해당한 거예요? 두 개가 서로 직각이기 때문에 그런 값을 나타낸 것인데 지금 직각이 아닌 상태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 바로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해서 전류가 흐르는 어떤 닫힌 폐곡선을 이루는 고리가 있을 때 거기 전류가 흐른다고 해봐요. 이렇게 I가 흐른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요 내부에 폐곡선이니까 내부에 면적이 있겠죠. 그럼 면적 A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이거의 법선 벡터를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법선 벡터를 고려하는데 법선 벡터는 두 개 방향이 있죠. 그렇죠? 나오는 방향하고 들어가는 방향이 있겠어요. 그러면 어느 방향이 될까요? 나오는 방향일까요? 들어가는 방향일까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것과 자기장하고 외적을 해서 토크를 만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전에 아까 사각형 전류고리의 경우에 토크의 방향이 Y-햇 방향이 된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그로부터 B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었어요? B의 방향은 Z 방향이었죠. 그렇죠? Z 방향이었으니까 뮤의 방향이 결과적으로 어느 방향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뮤에다가 외적을 취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게 항상 전류하고 관련 지으면 어느 방향을 향하느냐, 평면의 법선 벡터는 뚫고 나오는 방향도 되고 뚫고 들어가는 방향도 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그것은 전류의 방향하고 연관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해보면 그 방향이 정해지는 걸 알 수 있으면 그게 이 전류 방향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아까 풀었던 경우에는 전류의 방향이 어땠어요? 그렇죠. 반시계 방향인 경우에 대해서 했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벡터 A의 방향이 어느 방향에 될 건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